혈관 건강 지키는 방법 네. 저희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름하여 다혈관 질환이 무섭지 않다. 평생 젊고 탱탱한 혈관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탱탱? 자, 첫 번째. 조기 검사로 내 혈관의 동맥경화를 확인하라.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얼마나 좀 좁아져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한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 동맥경화 다혈관 질환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심장에서 나가는 모든 동맥이 동시에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근데 동맥경화가 있는 거는 한 80% 이상 막히지 않으면 해당 단계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동맥경화 초기, 혈관에 때가 끼고 조금씩 동맥경화가 심해지고 좁아지고 80% 이상 좁아져서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고요. 홍구루 교수님이 말씀드렸듯이 가장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게 경동맥. 그리고 경동맥은 머리로 가는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건강한 혈관은 저 수도 파이프 안에 내경, 안에가 정상인데 노란색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이런 것들을 조절 안 하고 있으면 5년, 10년 지나면서 때가 낀 것처럼 저렇게 노란색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노란색 말고 한가운데 빨간 거 보이세요? 네, 그게 혈전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는 천천히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이 올라가고 특정한 상황에서 그 동맥경화반 파열이라 그러는데요. 밖에도 다치고 나면 피딱지 생기잖아요. 닦지 않죠. 그때 혈관 안에 동맥경화도 파열이 되면 상처 아무는 것처럼 혈전이 갑자기 생기는데 맨 왼쪽 같은 정상혈관에 저 빨간 같은 혈전이 생길 때는 혈관이 안 막히겠죠. 길이 넓으니까. 오른쪽처럼 동맥경화가 심할 때 생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혈관을 정말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게 막혔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증상이 없나요, 홍 교수님? 네, 그게 바로 운동을 평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혈관이 물론 완전히 막히면 증상이 생기죠.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처럼 완전히 막히면 쓰러진다거나 또 가슴 흉통이 오고 숨이 차고 이런 증상이 생기지만 70%, 80% 좁아졌다. 가만히 있을 땐 증상이 없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가슴이 쪼이고 아프고 또 막 쥐어짜듯이 아프고 이런 게 바로 협심증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런 증상이 생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마비가 오고 발음이 어눌해진다. 뇌혈관 쪽을 검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생겨도 물론 검사를 해보셔야 되지만 운동할 때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더더욱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런 증상이요, 교수님. 있다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아졌어요. 머리가 아프고 시야가 뿌얘졌다가 괜찮아졌어. 나아졌어요. 그러면 나은 거예요? 괜찮은 아니죠. 한 번이라도 생기면 그런 증상이 생겼다면 그게 우리 미니 뇌졸중이라 그러는데 일과성 뇌허혈이라 그러죠. 잠시 혈류가 줄어들었다가 또 잘 가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수록 오히려 더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방송 보시면서 이제 나도 검사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경동맥 초음파 포함해서 어떤 검사가 도움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역시나 경동맥 초음파상 혈관벽이 두꺼워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두 번째 한번 열어볼까요? 위아래 혈압차, 이걸 맥압이라고 하는데 요게 60 이상이면 동맥경화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가요, 나 교수님? 예, 맥압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보통 혈압재면 위에 높은 수축혈압, 낮은 이완결합이 나오죠. 그 두 개의 차이가 바로 맥압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혈압을 재기 전에 모르는데요. 김승희 정다운 아나운서 전효진 혹시 가장 최근에 잰 혈압 알고 계신가요? 저는 방송 때질 때랑 평소에 질 때가 너무 달라가지고 방송 때는 막 160 나올 때도 있고 평소에는 한 110 막 나오고. 저도 110 정도? 110에 70인가? 근데 아래 거는 잘 모르겠네. 저는 100에 70? 100에 70. 예, 요 근래. 그래서 어쨌든 본인 혈압을 재보면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관이 이제 말랑말랑한 고무 같다가 점점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안정시에는 혈압이 낮다가 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말랑말랑한 고무는 혈관을 밀어내는 압력인 혈압을 잘 견디는데 동맥경화로 혈관이 딱딱해지면 건드렸을 때 혈압이 올라가고 그 맥압 차이가 커집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160에 90. 그러면 위의 혈압에서 아래 혈압을 뺀 게 160에 90, 70이니까 60 이상.
그래서 아까 경동맥 초음파에서 동맥경화 보는 것도 조기 동맥경화지만 안정시에 잰 혈압의 맥압이 60 이상 커진 것도 역시 조기 동맥경화 소견이라고 임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셋의 맥압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세요?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보통 위에 혈압은 빈승이 140, 아래 혈압은 90, 가급적 120, 80 정상이고 저는 맥압이- 43 나이하고 똑같이 나왔네요. 예, 거의. 그럼 다른 두 분도 나이신가요? 저도 나이랑 비슷하게 나왔네요. 서로 다 나이잖아요. 비슷해요. 네. 어쨌든 위에 혈압에서 아래 혈압을 뺀 맥압이 60 미만이므로 저 혈압 맥압으로는 동맥경화가 조기로 있을 가능성은 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윗 숫자, 아래 숫자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위에서 아래를 뺀 맥압도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동맥경화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검사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그다음 검사는 심장혈관 CT 검사로 석회화 지수가 확인된다.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봐요, 홍 교수님. 네, 이게 굉장히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건강검진 하실 때 많이들 하시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CT 검사라고 하면 흔히 저희들이 조영제를 써서 혈관의 어떤 막힌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쵸. 이 CT는 그게 아니고 조영제 쓰지 않고 그냥 촬영하는 겁니다.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가 좀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네. 희게 보이는 부분, 저 하얀 거 부분이 있어요, 저기. 석회화, 돌처럼 딱딱해져 있다는 성분입니다. 진짜요? 나이가 들게 되고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면 저런 석회화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요. 혹시 검진하고 저런 게 있어서 큰 병원 빨리 가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석회화가 있다고 반드시 혈관이 좁아진 건 아니에요. 그래요? 저런 것들은 혈관 벽에 있는 석회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석회가 진행되더라도 혈관은 멀쩡히 잘 흘러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이제 석회화 수치가 높다 이런 경우는 전신적으로 동맥경화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하라는 것이고요. 혹시나 석회화 지수가 높은데 저런 게 많이 보이는데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협심증을 의심할 만한 어떤 증상이 있으시게 되면 우리 혈관 조영술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과 관련해서 또 따져봐야 될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볼까요? 네 번째로는 팔과 다리 혈압 차이가 크다. 근데 다리 혈압을 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팔 여기다꿈치에다가. 재는데. 네, 조금씩 어려워지는데요.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는 팔과 다리 혈압 차가 거의 없어야죠.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아마 병원에 가시면 아마 팔과 발목에 이렇게 혈압계를 해서 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걸 바로 발목과 팔목의 혈압 지수 차이를 보는 건데요. 정상적으로는 보통 0.9에서 1. 발목 혈압을 재서 거기에 팔 혈압을 나누면 되는데 실제로 다리 혈관이 막히게 되고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팔의 혈압보다도 다리 쪽, 발목 쪽의 혈압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 차이가 1.3배가 넘어가면 다리 혈관 같은 쪽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목 상완 혈압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ABI라고 저희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지수들도 동맥경화의 어떤 척도로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혈압. 네. 아니 건강검진 할 때 보면은 정말 그 혈압 팔목하고 발목에 그 재시더라고요. 왜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차이가 막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좀 위험한 건가요, 양 교수님? 네. 제일 많은 질문이죠. 혈압이 네. 잴 때마다 다르다. 들쭉날쭉.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꼭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오히려 잴 때마다 120, 80, 120, 80, 120, 80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얘기한 거는 안정시 혈압이 140, 90 이상인 경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런닝머신 한 1시간 하고 혈압 재면은 네. 혈압이 막 20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진짜요? 즉 스트레스 받거나 혈압을 올라갈 상황에 올라가는 건 고혈압이 아니고 안정시에 혈압이 높은 게 고혈압이다. 두 번째, 운동하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중에 평균적으로 혈압을 재봤더니 제일 낮은 혈압이랑 제일 높은 혈압이 이제 50, 60 이상.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130인데 운동만 하면은 한 혈관이 말랑말랑할 때는 뭐 140, 150, 한 2, 30은 올라가죠. 그런데 운동을 조금만 해도 130에 80이던 혈압이 50, 60 이상으로 170, 180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변동이 클 때 이것도 역시 경동맥 초음파상 동맥경화, 발목, 팔 혈압 차이가 있고 맥압이 큰 거랑 똑같이 조기 동맥경화
소견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은 운동하시고 200까지 올라가면 고혈압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운동은 예. 그 러닝머신 10 정도 속도로 놓고 빨리 타니까. 그 정도 힘든 운동. 그렇구나. 그렇군요.